여러분, 타짜와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군산입니다. 군산은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은 군산의 조종환 기자님을 모시고 영화와 극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기자님은 향토 사학자시잖아요. 네. 또 아주 많은 기사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기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에 대부분이 많이 올렸죠. 중심으로. 그 기사화된 글은 몇 개나 될까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한 30개가 좀 넘었더라고요. 아마 6, 7년 정도 썼는데 네. 오마이뉴스에서 2007년 아마 11월 달인가 아마 그때 처음 기사가 배치가 됐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인터넷 언론에서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민중의 소리라든가 플러스 코리아 이런 데서 쓰다가 뭔가 내 글을 한번 써보자. 직접 발로 뛰는 기사를 한번 써보자. 그런 욕심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쓰다 보니까 남이 써놓은 것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쓰는 것보다 내가 직접 발로 한번 뛰어보자. 그런 마음에서 오마이뉴스 다른 데서는 이제 대기자로 막 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막 편집위원이나 하다가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뛰면서 뭔가 한번 내 발로 뛰면서 현장을 한번 독자들한테 전달 한번 해보자. 한번 시작을 했죠. 기사를 쓰려면 이제 자료를 모으셔야 되잖아요. 예, 그거 자료 수집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아마 자료 수집은 아마 제가 군산 토박이니까요. 제가 경험담, 이 경험들을 전부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수집을 했냐 여기보다는 제가 젊어서부터 이 메모를 하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전부 다 자양분 역할을 했고 마중물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사진을 했기 때문에 사진이 없으면 글을 못 쓸 정도로 사진을 보면 뭔가 아이템이 떠오르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래서 글을 많이 쓴 것 같지 않나 싶어요.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책도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요. 향토사 관련된 저서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책 제목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일 먼저 쓴 책이 군산 야구 100년사 2014년에 냈죠. 그리고 군산 해오와 100년사 2018년. 그리고 금강 거북이 따라 100년 그게 2018년.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뭐 군산의 지명과 근현대 군산의 지명과 주민들의 삶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은 그 이후에 한 1년에 한 권 내지 2년에 한 권 정도 이렇게 그 뒤로 냈거든요. 최근에 지난 8월 달에 조종환 기자의 DJ 취재기, DJ 김대중이죠. 김대중 대통령을 책을 냈습니다. 한 7, 8권 드는 것 같아요. 네, 제목만 들어도 정말 그 흥미로운데요. 예. 그 책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책을 쓰게 된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가 야구 100년사를 써야 되겠다. 기생 해와 100년을 쓰게 됐다. 이것이 아니라 기사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 책으로 엮어진 거죠. 그래서 야구 100년사도 사실은 처음에 군산상고 역전의 명수 50년사를 쓰려고 이제 군산대학교에서 청탁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볼 적에 이제 향토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욕심으로 볼 때 마음 제가 기자 입장에서 볼 적에 50년사만 써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동안에 내가 준비해온 축적해온 저장해온 자료들을 보니까 100년 역사를 써도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군산대학교 측에 제의를 했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100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해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좋다. 그래서 하나 해달라고 해서 그걸 썼거든요. 그걸 쓰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0년사를 한번 써보니까 괜찮아요. 재미가. 그래서 보통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연재기사를 좋아했어요. 쓰기를. 연재기사 쓰는 걸 좋아했는데, 의료사라든가 철도사라든가 이런 거 다 연재기사거든요. 그래서 썼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야구 100년사 쓰고 나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기생 관련해서 군산에 마침 또 제가가 좋아가지고 그때까지 그 건번 출신 그 기생 할머니들을 또 몇 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취재하다 보니까 책까지 엮게 됐고, 기생으로 하다 보니까 영화까지 출연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군산 지명과 주민들의 삶 이야기라든가, 그것이 계속 한 권씩 쌓이다 보니까 한 6, 7권.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사이트도 운영했고 또 대회도 여러 번 초청받아서 다녀왔고 또 그분 마지막 동행 취재도 했고 그런 것이 이렇게 엮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책까지 이렇게 내고 그랬습니다. 네, 하다 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그 방송에 출연하신 경험도 있으시죠? 네네. 방송 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출연은 처음에 2014년이죠. 야구 100년사를 써놓고 나니까 외지에서 더 오히려 환영을 하고 관심을 많이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SBS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뒤로 SBS 출연을 했고 KBS도 했고 또 그 뒤로 이제 CBS도 했고 여러 군데 그 중앙 방송 매스컴에 많이 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영화에도 출연하신 경험이 네네. 그때 그것은 이제 영화 출연은 사실 2018년에 군산해와 100년을 냈거든요. 근데 그 책 내는 것과 더 그 때를 맞춰가지고 사실은 그 국악방송에서 저를 다큐 조종환 기자의 그 취재기를 취재하고 저를 취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취재를 한번 저를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찍었는데 그게 이제 영화로 돼버린 거예요. 저를 찍고 보니까 말하자면 기생을 취재하는 아주 그 기생 관련해서 지방에서 기생 관련해서 취재하는 조종환 기자를 어떻게 취재하는지 그걸 저를 찍었는데 그 연락이 왔어요. 이걸 오히려 영화로 만들면 되겠다. 그럼 그 영화 제목은 어떻게? 그게 이제 기생 꼬치 고백이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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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저도 놀랬어요. 오히려 저도 이제 사실 오히려 저를 찍는 것보다 내용상으로 볼 적에 군산을 더 부각시키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영화로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방송 프로그램보다는 국악방송에서 쓰는 1시간짜리 저를 다큐를 찍기로 해서 찍었는데 오히려 이제 77분짜리인가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도 제가 주연으로 기자로 출연을 했죠. 그리고 다음에 한 1, 2년 있다가 하여튼 기생 관련해서 기생은 기생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그 주 내용이 20년대를 배경으로 군산에서 활동했던 기생들의 활동상을 거기다가 넣는 중심으로 다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왜곡된 기생들의 이미지 이것을 좀 뭔가 순화시키고 바로잡는 데 필요하다 해서 그때 그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 영화를 아직 안 봐서 너무 궁금한데요. 언제 네. 또 시간이 되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군산의 영화와 극장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군산에 영화관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혹시 네. 처음 보신 영화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기억은 하는데 어떤 영화를 제일 먼저 봤나 이것은 좀 헷갈리기도 해요. 여러 편을 봐서 그러겠죠. 그 딸치령제를 제일 먼저 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옥회 목장의 결투 이건 이제 서부 영화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그 열악한 시설을 갖춘 그 가설극장에서 봤는데 그런 그 서부 영화를 그전에 했었어요. 거기서 그런 뭐 애정산맥이라든가 또 그 뭐 딸치령제를 유시해서 그 옥회 목장의 결투 그리고 뭐 애정산맥이라든가 또 그 뭐 홀쭉이 뚱뚱이 뭐 논산 훈련소에 가다 뭐 이런 영화 네. 그리고 제가 오부자라는 또 영화도 있거든요. 이제 구봉서라는 막둥이로 나옵니다. 그 구봉서 영화 배우가 그래가지고 그 별명이 막둥이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막둥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니거든요. 이게 그렇게 재미있는 추억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영화를 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감성이 늘어나 이렇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아지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럼 혹시 처음 본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은 특히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 딸치령제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엔딩 장면. 그때 그 딸치령제가 여기 부부 커플끼리 자전거 이렇게 2명씩 타고 선글라스 탁 쓰고 막 프라타나스가 심어진 그 거리 이제 도로 아마 경춘도로 같은데 거기 길을 막 노래 부르면서 프라타나스 향이 퍼진 그늘을 거쳐서 그 노래 부르면서 갔던 그 저희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남고 뭐 정복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4, 5학년 됐을 때인데 그때 그 문정수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그 문정숙 영화 배우가 상당히 제가 어려서부터 처음 볼 때부터 굉장히 정이 가고 했던 것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누나하고 이름이 똑같았어요. 성만 틀리지. 근데 얼굴도 이쁘고 우리 누나도 이뻤고 비슷해서 가지고 키도 크고 이미지가 여러 가지 비슷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이제 정복자 영화를 보다가 그 영화에서 그 문정숙 영화 배우가 아버지 그 친화면이 아버지로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독립군으로 나옵니다. 여자 독립군이죠. 근데 막 그 말을 타고 검정 옷에다가 막 그 하얀 그 깃털이 달린 그 옷을 입고 만주벌판을 누비는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좀 지금도 벌써 한 몇 년이 돼야 60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네.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영화가 하나하나 다 제목들도 재미있고 네. 이 영화 편당 한 편씩 다 기자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또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많은 영화들을 본 그 극장은 어떤 극장이었나요? 그때 제가 본 영화 이제 극장은 가설극장을 주로 다녔죠. 왜냐하면 그때 가설극장이 제일 입장료가 쌌어요. 예, 입장료가 그때 아마 그 대인과 소인으로 나뉘었는데 아마 50판인가 제가 소인은 어린아이는 입장료가 50판인가 이렇게 된 걸로 기억하고 그 극장이 군산 시내에 대한극장이 있었고요. 대한극장이 원래는 현대극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미원동에 있었죠. 네. 네, 그리고 개복동에 2개가 있었어요. 개복동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2개가 있었습니다. 개복동은 하나는 그 일제강점기 때 희소관이었고 광복 후에 이제 남도극장으로 바뀌죠. 그리고 70년대 뒤에 국도극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그 우일시네마 거기가 군산극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설극장이 60년대 초에 문을 닫거든요. 닫으니까 경제 발달하고 뭐 그 관객들의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옛날 그 시설이 열악한 그 극장은 이제 손님이 발길이 끊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군산에서 그 당시 63년에 그 제일극장이 그 가구점 거리에 중심가에 거기에 하나 들어서는데 굉장히 규모가 컸고 스팀이 완전 냉난방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군산에서는 최고의 극장으로 여겼었죠. 건물 자체도 멋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63년도에 제일극장이 있었고 개관을 했고 대하에도 대하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공까지 합하면은 군산의 상영관 공간이 굉장히 많았죠. 그 지금 그 좀 전에 가설극장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가설극장은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이미지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만든 뭐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설극장은 네. 어떤 대부분 거? 가설극장 하면은 화장실과 이제 매점 이런 거 다 있었나요? 네, 네. 가설극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저 역시도 그렇게 배우기를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알고 있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군산에 있던 그 가설극장은 다른 말로 문화관이라고 됐어요. 문화극장, 가설극장 이렇게 했었는데 말이 그렇지 거기 그 옛날 일본식 그 쌀창고를 개조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보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네. 그 시설이 열악했지만 관객은 많았죠. 항상 많은 사례였고, 그런데 그 영화관에 들어가면 그 등받이 의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도 다른 국도극장이나 남도극장이나 군산극장은 등받이 의자가 있었어요. 다 있었고 그때 당시에 군산극장은 발전 시설도 있었습니다. 자가 발전기. 그래서 정전이 돼도 극장이 계속 영화가 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군산극장에 갖춰져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여기 가설극장 이런 데는 그때는 또 정전이 자주 됐는데 정전이 되면 영화도 끝났죠. 네, 그런 정도로 그런 시설에서 이제 우리가 영화 가격 차이가 문화를 있나요? 했는데 네, 가격 차이가 있었겠죠. 당연하죠. 그때 이제 가격이 저희 소인으로 치면은 입장료가 50원이었어요. 50환. 60년대 초에 이제 카페 계획이 되는데 50환이 지금으로 말하면 5원입니다. 그러기 들어가 보면 등받이 의자도 없었고 화장실도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가마니를 뜯어가지고 길게 내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남자 어른들은 이제 거기다가 소변을 봤죠.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을 했고 거기 참 너무나도 시설이 열악했죠. 근데 매점이 있어가지고 그 매점에서 이제 그 땅콩이라든가 뭐 욕강, 양갱 같은 거 그런 것도 팔고 거기서 저는 이제 부러운 것이 뭐냐면 극장 가서 땅콩도 사 먹고 깨엿도 팔고 그런 것 좀 사 먹어봤으면 한 번도 못 사 먹어봤어요.
네네. 그 당시에 영화도 꽤 많이 보셨고, 네. 또 이제, 근데 영화에 관련된 놀이 같은 거, 에피소드 이런 거 있었을까요? 영화 놀이도 많이 했죠. 네. 네. 연극 놀이도 했고요. 영화 놀이도 했는데, 영화 놀이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만화를, 제 기억나는 게 지금 연마차사 산만리, 그때 이제 만화가가 지금 연마차사 산만리가 기억이 남는데, 그때 그 만화들을 이렇게 한 권 해가지고, 그 만화를 하얀 백지, 도화지라고 그러죠. 도화지를 이렇게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제 길게 말아요. 그래가지고 나무 판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위에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을 만듭니다. 이만하게. 화면을 만들어가지고 이쪽 그 나무 판자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철사를 꼬부려가지고 넣어요. 그래가지고 철사에다가 그 종이를 말아가지고 돌리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만화를 한 장면 한 장면을 전부 가위로 오려가지고 거기다 종이에다 붙입니다. 예, 붙여가지고 이렇게 길게 막 한 20, 30 이렇게 두잖아요. 그놈을 전부 이제 돌려가지고 해서 한쪽에서 돌리고 이렇게 말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 형이 이제 저보다 7살 위인데 형이 이제 학생이 탁 와가지고 변사 역할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뭐 잘 모르잖아요, 그걸. 그런데 그 형이 딱 옆에 앉아가지고, 그 만화 이제 변사가 다름 아니니까 만화 읽어주는 거예요. 네네. 읽어주면 그 앞에 앉은 사람들, 앉아있는 아이들은, 한 7, 8명, 한 10명도 안 되죠. 막 진지한 표정으로 막 울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 영화를 보고 그랬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뭐 사나 모르겠어요. 네. 보숙상을 하실 때 홍보 영상을 찍었다고 들었어요. 예, 예. 네, 홍보 영상을 어떻게 제작하게 됐어요? 그 당시 되게 가격도 비쌌을 것 같고 촬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제작비가 그때 한 3, 4만 원? 네, 월급, 보통 공무원 월급이 몇 천, 7, 8천 원 이렇게 할 때 3, 4만 원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4만 원까지는 아니고 한 3만 원 남짓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봉급이 아마 공무원이 아마 7, 8천 만 원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만 원, 4만 원 굉장히 큰 돈이고, 그 당시에는 만 원짜리가 없었습니다. 네. 500원권이 최고 고액권이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 수표가 있었으니까요. 만 원짜리 수표가. 지금은 10만 원짜리도 없잖아요. 그 내용은 어떤? 그 내용은 이제 제가 보수상을 참 우연한 기회에 제가 복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인지 생각지도 안 했죠. 저는 뭐 보석상이라는 건 생각지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카메라 DP점을 했었어요. 이 DP점이 지금 현상소죠. DP점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필름도 팔고 이렇게 했었어요. 내가 원래 그 영화를 어려서부터 그런 그 끼가 있었는지 DP점을 그것도 우연한 기회에 DP점을 했거든요. 집에서 이제 직접 그 암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사진 인화도 하고 할 때예요. 그때 흑백 사진 한 장 빼는데 10원씩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별로 뭐 착하지도 않은데 그 보석상 아주머니가 저한테 부르더니 아무래도 네가 이거 인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 큰 덩치를 어떻게 제가 인수를 합니까? 상상도 못하죠. 근데 다 알려주면서 이 정도만 가지면 너 이거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나한테 그냥 아주 거의 맡기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돈도 안 들이고 제가 그걸 인수해서 하게 됐거든요. 네. 그때가 72년입니다. 그때 이제 하고 딱 인수를 하니까 거기에서 제의가 들은 거예요. 영화, 홍보 영화를 만들자. 해가지고, 폐물 관련된 업체들, 말하자면, 가구점 주인이라든가, 양복점 주인이라든가, 이런 그 폐물 하는 사람들, 이제 폐물하는 결혼식 예물. 그런 것까지 다 찍으신 거예요? 예식장도 이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하자고 그래서, 그럼 좋다, 한번 하자.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비용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온 사람이 그때 이제 장혁이라고, 조연 배우였죠. 장혁하고 이제 이름 없는 여배우, 우리 두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폐물을 맞추는 것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아마 한 1분 몇십 초? 한 2분 정도 이렇게 드는 거 같아요. 네. 그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극장 상영하기 전에 그걸 계속 내보냈죠. 그 효과도 좋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한 거 있었는데, 뭐 그때는 영화의 영자도 모를 때입니다. 영화의 영자도 모를 때인데. 제작하는.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뭐 거기 제작 돈도 투자했고, 또 직접 출연도 했고, 그걸 찍었는데 재미있었어요.
진짜 필름이 남아있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깝네요. 예, 예. 그러니까 뉴스를 이렇게 대한 뉴스 뭐 이렇게 해서 뉴스 나오고 그다음에 그 선전이 나오고 영화 나오고 뭐 이런 순서인데 예, 그렇죠. 아, 예,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는 국계 경례도 하지 않았었어요 혹시? 예? 뭐 이렇게 국계에 대한 경례 이런 건 안 했었죠. 극장에서 영화 보기 전에 상영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뭐 국기에 대한 맹서라든가 뭐 그 국민 의례 그거 단하게 치렀죠. 네, 네,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게 사업의 효과를 많이 예. 효과도 봤고 제가 총각 때니까 막 참 힘이 펄펄 나는 총각이었죠.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막 카메라를 저는 항상 일요일이나 이렇게 가게 쉬는 날 이럴 때는 공원이라든가 음파 이런 데로 사진 야외 혼자 사진을 찍으러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가면 거기 노점상 아줌마들 이분들이 우리 총각 사장님 모셨다고 나 깜짝 놀래죠. 제가 그러면 영화에서 봤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보면 제가 좀 홍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네. 기자님 젊었을 때 사진 보면 무슨 영화 배우 같은 예. 저는 봤습니다. 자, 오늘 너무 영화에 관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야기 너무 재밌고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1970년대 이후에 이제 군산의 영화 이야기 또 조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나와주실 감사합니다. 거죠? 예. 불러주시면 영광이죠.